아무리 친해도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10가지 말. 6번째,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그 말이 상대를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답보다 공감에 의해 열린다. 어떤 말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언이 정당하다고 해서 꼭 지금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누군가가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도움이 아닌 간섭처럼 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걸까? 내 입장은 안중에도 없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나는 널 위해 하는 말인데 라고 말해도 상대는 오히려 마음을 닫고 멀어지죠. 플라톤은 말합니다. 조언은 준비된 귀에만 닿을 수 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도 벽처럼 튕겨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항상 문제야. 그 나이 먹고도 그걸 몰라? 이런 말들은 의도는 어떻든 결국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난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을 작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었습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을 때보다 공감을 받을 때 더 빠르게 변화한다. 우리가 바라는 건 상대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이끄는 방법은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조용한 지지와 기다림입니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고 싶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특히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런데 가장 강력한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이런 말 한마디 아니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상대는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의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고 기다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가장 위험한 변명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었어.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네. 하지만 이 말들은 결국 내 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을 굳이 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말은 생각보다 무겁고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파장은 더 큽니다. 한 번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의 침묵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기준을 가져보세요. 이 말은 정말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이 말은 나를 위한 걸까? 상대를 위한 걸까? 내가 침묵하면 상대가 더 편안해질 수도 있을까? 조언 대신 응원,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도록 공감과 따뜻함을 남겨주세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보다 상대의 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이 든다는 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비난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침묵 속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10가지 말. 7번째, 과거의 실수를 들추지 마라.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어딘가에 묻힙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그 오래된 실수가 다시 끄집어질 때 상처는 다시 덧나고 믿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기억은 영혼의 거울이지만 상대를 상처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과거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성장보다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족, 부부,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이 말이 더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그때 네가 그런 말 했잖아. 예전에도 너 때문에 일이 꼬였잖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이런 말들은 사실관계가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에게 주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조화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건 정의가 아니라 상처 위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끊임없이 그 일을 꺼냅니다. 왜일까요? 용서하지 않은 채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용서받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속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는 언젠가 당신 곁을 조용히 떠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 없이 미소로만 사람을 감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더 존경받을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말을 통해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고 상처를 덮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을 꺼내 이야기할 것인가? 실수를 꺼내기보다는 함께 웃었던 기억,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을 꺼내보세요. 그게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대가 다시 당신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실수는 잊혀질 수 없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지 않은 말이 내일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10가지 말. 8번째, 감정에 치우친 말은 하지 마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기쁜 말, 서운한 말, 미안한 말, 그리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말. 특히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영혼의 소용돌이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지혜는 떠내려간다. 감정에 휩쓸린 말은 일시적 위안을 줄 수 있어도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오래도록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감정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과 함께 움직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억울하면 목소리가 커지죠. 하지만 말은 감정과 같이 흘러가선 안 됩니다. 왜냐고요? 말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노나 서운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그 말의 날카로운 칼끝을 달아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에게 서운함이 쌓여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넌 왜 항상 나를 무시하니? 사실 그 말은 나 좀 알아봐줘 라는 간절한 마음일 수 있죠.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나온 그 말은 상대에게는 공격처럼 들리고 대화는 벽을 쌓게 됩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3가지 영혼으로 설명했습니다. 욕망, 기계, 이성. 이 중 말의 방향을 잡아주는 건 바로 이성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통과시키되 말에 담기 전 한번 걸러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조금 소홀한 느낌이 들었어. 감정은 있지만 말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죠. 그러니 마음을 닫지 않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많은 시니어의 말은 더 큰 울림과 무게를 가집니다. 따라서 말에 실린 감정의 온도는 그 자체로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도 얼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치면 말이 훈계처럼 들리고 결국 아이들도 배우자도 귀를 닫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내려놓고 말하면 진심만 남게 되고 그 진심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죠. 생각 없는 말은 영혼의 낭비다. 화가 날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해보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경험이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말은 존경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말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감정을 눌러서 지혜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휩쓸린 말 대신 차분한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말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더 깊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10가지 말. 9번째, 사람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라. 너는 왜 네 형처럼 못하니?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도한다던데. 요즘 누구는 손주들한테 이런 선물도 받았대. 이처럼 무심코 던진 비교의 말 한마디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기 고유한 존재이며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형태로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비교는 그 아름다운 다양성을 짓밟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수많은 감정적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친구에게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그 소중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 실패했다는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은 곧 분노로 바뀌고 그 관계에 실금이 가는 것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가 자주 빠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키우는 자녀에게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한글도 뗐다더라 라든가 옆집은 집도 사줬다던데 너네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비교는 내가 부족한 부모인가? 라는 자책을 불러오고 그 결과는 단절과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어릴 적 부모나 어른이 넌 왜 누구처럼 못하냐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흐릿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차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비교가 아닌 이해와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걸 볼 때 왜 저러지?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보세요. 비교는 판단을 낳고 판단은 거리를 만들지만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마음을 연결합니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가족, 지인,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섬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가르치는 말보다 들어주는 말, 비교하는 말보다 인정하는 말이 더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말, 그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사람은 더 자유롭고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정의란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실현된다.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몫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에 비교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너라서 좋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10가지 말. 10번째, 당신의 꿈과 목표를 쉽게 말하지 마라. 어릴 적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응원이 따라올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으며 가끔은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그 나이에 무슨 꿈이냐며 말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꿈을 지켜줄 책임이 없다. 그리고 플라톤은 더 근본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진리는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다. 즉,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은 설명이 아닌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들의 동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확신입니다. 왜 꿈과 목표를 쉽게 말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당신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겐 간절한 목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이야깃거리일 뿐입니다. 때로는 호기심 섞인 질문과 조언이 당신의 의욕을 꺾는 칼날이 되기도 하죠. 그게 되겠어? 그 나이에 무슨 이런 말들은 당신을 멈춰 세웁니다. 둘째, 꿈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의무감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비난이 시작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시작됩니다. 아직 준비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가 당신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플라톤이 말했듯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진실을 찾는다. 꿈을 품었으면 말하기 전에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사람마다 세계가 다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경험, 배경, 감정, 의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조언을 하죠. 조언은 때로 선의로 가장한 통제의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안 될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넷째, 꿈은 조용히 자랄 때 더 강해집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듯이 당신의 목표도 침묵 속에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충분히 성장한 뒤에야 그 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말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와도 나누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당신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겐 나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목표는 비밀처럼 간직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건 결국 결과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대단하네요. 언제 그런 걸 하셨어요? 그때 미소 지으며 말하세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말하지 마라. 이루어라. 그리고 보여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조용히 실현된 꿈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플라톤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됩니다. 그 말이 다정한 위로이길 바라고 존중의 표현이길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때로는 낯선 이에게도 불필요한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기보단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절제 속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플라톤이 말한 조화로운 삶 아닐까요? 지금까지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말의 무게는 남습니다. 그 무게를 가볍지 않게 품격 있게 쌓아가시길 바랍니다.